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오늘 몇 시간째 방송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2시 한 반쯤부터 와서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주무시기 직전인데 눈빛이 마라톤 직전. 지금 약간 살 빠지지 않았어요? 살 빠졌어요. 한 몇 시부터였죠? 한 6시 반부터. 네, 6시 반부터 클로징 8시까지. 네, 퇴근길 라이브, 글로벌 라이브 이렇게 3개. 오늘 이제 명앵커님이 네. 건강 검진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명앵커님이 이렇게 바쁘시구나. 제가 이거 오늘 대리로 한번 느껴보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박종훈 팀장과 예. 함께 자, 오늘도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 체크 포인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한번 딱 정리하는 거죠. 자,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만 조금 상승했어요. 최근에 뭐 지수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많은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 있고 많은 경기 지표가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네. 오늘도 이제 CPI 발표가 있죠. 10시 반. 예, 10시 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쉬어가는 타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뭐 테슬라가 좀 올라갔고 뭐 네. 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몇몇 기업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조용했던 그런 하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4.62%. 제가 이제 체크했을 때는 4.6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국제 유가는 WTI 기준으로 78달러죠. 소폭 네.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미국 부채에 대한 무디스 전망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동의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재무장관이 그러게요. 우리는 신용 등급을 낮춰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부 장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전망에 동의하지 않아.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최근에 그 셧다운 문제 또 무디스 강등,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좀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 물론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조금 종료에도 불구하고 10월 전기차 판매량이 맞아요. 지속적으로 강세다. 이거 꽤 큰 뉴스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전기차의 붐이 식지 않는 중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신용 거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붕괴가 좀 경고를 하는 그런 헤지 펀드의 이 전략가가 있으셨어요. 네. 마크 스피츠나겔. 이분이 이제 헤지 펀드에 있는 펀드 매니저인데 미국이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신용 거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 거품이 빠지면 숲 전체가 타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이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그대로 제가 네. 번역을 해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신용 거품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크게 발생한 경제의 인위적인 저금리, 인위적인 유동성 때문에 지금의 고금리 상황 이런 부분에 대립을 했을 때는 지금 너무나도 큰 신용 거품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렇게 네.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거품 자체는 이미 이제 끝난다. 그리고 이 신용 거품은 곧 터질 거다. 근데 터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는 우리가 꼭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채무 불이행으로 또 가니까 지금의 이 부채 부담 자체가 갚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이분께서는 경고를 하게 되면서 이게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에 있어서 가장 큰 붕괴의 어떤 요인으로 지금 지목을 하게 되면서 좀 경고성 발언을 좀 하셨다. 사실 저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채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그걸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을 사실 겪어야 되는데 연준은 줄이려고 하는데 맞아요. 자꾸 정부에서 부채를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줄어들고 예,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신용 거품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나름의 뭐 이유는 있었고 그렇죠. 뭐 신용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용 거품 안에 여러 가지 또 섹터 또 여러 가지 뭐 세그먼트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부분별로 뭐 지금 뭐 신용카드 연체율만 해도 뭐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니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이 안에 지금 녹아들어 있다. 근데 네. 이 부분이 이제 터지게 된다면 숲 전체가 탄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한번 체크는 하고 가야 되고 사실 많이 언급했어요. 사실 근데 글로벌 이거- 라이브 통해서. 맞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터지는 거가 더 무서운 거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이만큼 올려갖고 네. 지금 그걸 다 꺾어버리고 거품을 좀 꺼버리고 싶은 건데 자 아직 안 꺼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셧다운을 앞두고 나서 미국에 이제 여러 이제 독립기념일이나 뭐 크리스마스 뭐죠? 까먹었네. 또 칠면조 먹는 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추수감사.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네. 칠면조 먹는 날. 칠면조. 하여튼 뭐 닭이든 칠면조든 네네. 뭐든 먹는 날. 예, 그런 날을 앞두고 사실 많은 미국 내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행을 해요. 여행을 네. 하는데 이 큰 혼잡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 미 항공청 직원의 무급 근무 때문에 셧다운을 앞두고 그러니까 예컨대 막 관세청 같은 것들도 그렇죠. 그러면은 공무원이니까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 일 안 하시는 일 안 할 거예요? 수 있다. 그렇죠. 예. 셧다운 되면 사실 민간이 일 안 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정부 부처에 계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때 연말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네, 예, 네. 미국 사람 특히. 근데 이제 몰리잖아요. 네. 근데 수백만 명이 몰리는데 뭐 미 항공청이나 여러 이제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일을 안 해. 네. 셧다운을 놔두고 난리 나겠죠. 그렇죠. 예. 네. 자, 이런 우려가 지금 미국 내에 있다. 이거는 그냥 우려의 가능성만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가 어제는 4.2% 상승했고요. 보잉은 4% 상승했고, 일라릴리가 또 2.5% 상승, 디즈니도 1.3% 상승. 물론 그 외에 작은 종목들도 올라간 종목들이 있지만 네. 뭐 그렇게 히트맵에서는 크게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나마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종목들만 제가 좀 썼고요. 네. 자, 테슬라가 인도에서 부품 수입을 2배로 늘릴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테슬라가 약간 상승세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기차 관련된 뉴스인데 리비안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신설에 있어서 150억 달러 부채를 조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호재라고 봐야 될지 또는 네네. 악재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 일단은 어쨌든 증자는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증자는 전환사채 아니었으니까 지난번에 뭐 전환사채 또 행사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에 대한 뭔가 자금 조달 능력 또는 여러 이제 기업의 어떤 부실한 어떤 재무 상황 이런 부분을 월가에서는 좀 지목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에 있는 150억 달러 부채를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신설하는 데 있어서 조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호재로 봐야 될지 악재로 네. 봐야 될지 한번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 미 경제학자들이요 2024년 미국 경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하드 랜딩이냐 또는 소프트 랜딩이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노 랜딩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견해가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이 조사해서 월요일에 발표한 34명의 이코노미스트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3개월 전보다 지금에 다소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야, 이게 랜딩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어떤 예측치. 네.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사실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미국 경제학자들이 보게 되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수치, 지표를 보게 되니까 야, 이게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이 아니라 그냥 노 랜딩으로 갈 수도 있을 그러한 좀 긍정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노 랜딩이라는 개념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뉴스는 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너무 중요하죠. 네. 네, 제프 베조스 약혼녀가 30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저기 랩그로운 아니에요? 랩그로운 인공 다이아몬드 인공 다이아몬드 받아서 정신 잃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난 자연산 30캐럿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인공을 받았어 이러면서. 그래서 빡이 쳐서. 자, 그래서 장난입니다. 예, 이러한 뉴스까지 마지막 뉴스는 제가 재미로 하나 참 썼습니다. 재밌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지금 이 뉴스보다 지금 PD님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오늘 그냥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하고 전혀 상관없는 영상인데 네. 저 글로벌 라이브니까 네. 조금 우리가 좀 쉬어가자는 표현으로 혹시 그거 아세요? 바닷속에서 네. 제가 만약에 스쿠버 다이버예요. 네. 바닷속에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 바닷속에서. 네. 그러면 바닷속이 어떻게 보일까? 바닷속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죠? 안 보일 것 같아. 막 모래가 안 보이고 모르겠어요. 아예 상상조차 안 되는데. 예. 네. 피디님 혹시 가능하십니까? 이거? 오케이.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자 다들 스쿠버 다이버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들어갔는데 네. 바닷속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야. 자, 그 영상을 한 30초만 잠깐 보고 갈게요. 처음 봤죠? 네. 저는 처음 봐서 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이거 한번 같이 보고 싶다. 봤으면 좋겠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예. 이야. 근데 되게 신기하잖아. 그러네요. 내가 바닷속에 있는데 그때 마침 지진이 났어. 그럼 바닷속은 어떻게 될까? 사실 땅의 지진도 보기 힘든데.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저게 딱 있길래 한번 같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눠봤습니다. 네. 자, 뉴스 이어서 갈게요. 네. 예, 이게 또 글로벌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동영상.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재미로 갖고 나왔는데 1온즈 골드 코인 하나가 과거 1933년 오른쪽에 보게 되면 네. 1933년에 있는 골드 코인을 하나 샀을 때에 얼마였나라고 해서 보게 되면 1달러 몇 장 그리고 코인 몇 개 있죠. 뭐 25센트 이렇게 있는데 지금 2020년이 돼서 물론 지금 2023년이지만 네. 와서 이제 1온즈 골드가 이만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야 이게 지금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야? 트랜지토리야 이게? 네.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재미로 밈으로 좀 가지고 나온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CPI 발표입니다. CPI 발표인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 헤드라인 CPI가 있고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코어 CPI가 있어요. 자 그래서 헤드라인 CPI가 전반적인 월가의 모든 하우스에서 3.3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거의 일치하네요 이번에는. 예. 그래서 3.3을 보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3.4를 좀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4.2 정도의 밴드 안에서 좀 나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월 대비해서는 하락을 하는 거예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유가가 10월 초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해서 88불에서 8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예, WTI 기준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가 이제 녹아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헤드라인 CPI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코어 CPI는 사실 전월 대비해서 거의 동일한 그렇죠. 수치를 좀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또 CPI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줄지는 같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재작년이죠. 2021년 혹시 기억하시는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사상 최고가를 70몇 번 찍었던 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S&P 500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네. 70번을 찍었던 S&P 500이 70번 찍었어요. 70번 찍었어요. 70번.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장을 보여줬다. 자, 2022년에는 한 번. 저거 피크잖아요. 그렇죠. 딱 저때 1월 2일. 네, 고점 찍고 계속 하라. 그렇죠. 이게 딱 첫날이었죠. 첫날. 네. 예, 근데 이제 2023년은 아마도 한 번도 못 찍는 그러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 사실 한 번도 못 찍었던 해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3년이 이렇게 0으로 시작되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 0이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어떤 큰 뭐랄까요 조정장 또는 약간의 박스권 그런 장이 혹시나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네. 아직은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어떤 통계 수치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장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술적 지표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다우존스가 3월 이후로 다시 찾아온 데드크로스의 구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50일선과 200일선에 교차하는 지점이 지금 다가왔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50일선이 200일선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하락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기술적 지표로 좀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제가 과거의 어떤 데이터로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으로 거슬러 이제 가게 되면 이제 23년 전이죠. 다우지수가 데드크로스 이후에 1년 동안 평균 8.1% 상승했고요. 3개월 후에는 4.6% 상승했다. 물론 어느 정도 조정은 있었지만 결국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2022년 3월부터 2005년 하반기부터 2022년 3월부터 해서 사이에 발생한 모든 10번의 어떤 데드크로스가 있었는데 그 10번의 경우 8번이 3개월 후 더 높게, 그러니까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데드크로스 혹시나 기술적 지표로 이게 지금 뚫고 51선을 뚫고 내려가는데라고 이제 우려를 할 필요가 오히려 없다. 10번 중에 80%는 향후 3개월 동안에 상승했던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우려 안 해도 된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팩트셋의 자료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S&P 500의 수익 성장률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수익 성장률이 9월 30일, 그러니까 2023년 9월 30일이 지금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 3분기가 사실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9월 30일 때, 네. 3분기가 끝났을 때쯤. 하지만 지금 실적이 나오니까 이 왼쪽에 보시면 이거 뭐죠? 곤색 아니고 남색. 남색. 네. 남색. 곤색 쓰시면 안 됩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항상 남색을 써야 됩니다. 자, 이 남색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실적을 보여준 거죠. 네. 하지만 30일 날, 9월 30일 날 우리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까지는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실적을 보여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의 실적은 정말 괜찮게 나왔고 4분기가 살짝 주춤할 수 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가면서 쭉 상승하는 그런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 성장률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예, 뭐 9월과 지금의 어떤 견해차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팩트셋에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있는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4분기를 봤을 때 3.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번에 3분기는 4.1%예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내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2024년 1분기는 수익 성장을 6.7%로 지금의 4.1%니까 6.7%면 훨씬 올라가겠죠. 네. 이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2분기에는 10.5%의 수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 지금 도대체 어떤 섹터가 수익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냐. 그런 부분을 이제 섹터별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왼쪽을 보시게 되면 2024년 1분기고요. 오른쪽은 2024년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측에 있는 수익성이 큰 세 섹터만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고요. 그 다음에 임의 소비재, 그 다음에 IT 순으로 2024년 1분기가 이러한 섹터의 순으로 아마 수익 성장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2분기는 더 흥미롭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이게 헬스케어 섹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헬스케어 섹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2024년 2분기 회사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머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IT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높은 EPS 성장 예상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메타 플랫폼스도 그 EPS 성장 예상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머크가 사실 뭐 헬스케어 혼자 대표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많은 이제 헬스케어에 있는 기업들이 내년 2분기 때는 상당히 좋은 네. 그런 수익 성장률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IT 순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국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섹터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시장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나 이렇게 네. 봐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익을 따라가더라고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거는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 추이예요. 제가 사실은 한 이쯤 됐을 때도 이걸 계속 봤었어요, 사실. 네. 테슬라 가격이 계속 내려가네, 중고차가. 중고차 가격이. 그러니까 신차가 내려가니까 네. 뭐 중고차 가격도 뭐 내려갈 수밖에 내려가겠죠.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 신차가 내려가는데 뭐 중고차라고 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중고차 가격 자체가 네. 지금 뭐 이 칼그루스에서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왔던 건데 2019년 1월부터 해서 2023년 11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봤을 땐 거의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최저점을 좀 찍고 있는 그러네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수요 탄력성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시장의 큰 관건이긴 한데 이번 실적에서는 그게 증명이 안 됐어요. 그렇죠. 가격을 낮춘다 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느냐?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또는 고금리에 맞춰서 정말 좀 힘든 그러한 어떤 수요 탄력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지속적으로 좀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 자체도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박종훈 팀장은 엊그제 이제 어제를 비롯해서 며칠 동안 나왔던 반등은 데드캣 바운드라고 보시는 겁니까? 테슬라의 저는 사실 테슬라가 지금 썩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막 그 전고점을 뚫고 막 진짜 투더문 네. 달나라로 가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뭐 지금의 상황에서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슈퍼컴퓨터나 물론 뭐 슈퍼컴퓨터가 지금 벌써 반영됐다. 네. 이런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은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 약간의 좀 추운 이 겨울만 좀 지나가면 뭐 괜찮은 뭐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봅니다. 잠깐. 예. 아유.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라고 부르는 예. 그 최대 그러니까 북미권 최대의 그 연기금 있잖아요. 캘퍼스. 거기서 테슬라를 샀다는 거예요. 지난 3분기에. 그 우리보다 그들이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샀다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까지 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뭐 CPI가 저도 이제 제일 궁금하고 CPI를 보실 때 지난번 지금 쉘터에 대한 가격의 전망이 정말 많이 나누고 있어요. 쉘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다. 쉘터 가격이 이번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다.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쉘터가 또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고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쪼개서 봐야 되겠지만 그쵸.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CPI가 오늘 제일 자, 잠시 후 10시 30분에 네. 그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PPI 있죠. 생산자 물가 그리고 오늘은 소비자 물가. 지금 조선 불개미님께서 테슬라로 올해 70%밖에 못 벌었네요. 그랬더니 공전님께서 아유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아직 부족해. 한 400% 정도 먹어야 되는데. 자, 우리 맞아요. 해외 주식 투자 잘해서 외화벌이 해오자고요. 네. 자, 이렇게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 장의성 지점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 2부에 만나 뵙도록 하죠.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